안녕하십니까. 재활학과 전문의 제니스병원 민원장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활의료기관, 과연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재활의학이 이제 사실은 의학 중에 전문 과목 중에서는 굉장히 늦게 출범한 과입니다. 그래서 의사 수도, 전문의 수도 아직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요. 지금 아마 2,000명 중반에서 이제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 개인적으로 400번의 전문의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저희가 결국은 우리나라의 의료라는 것은 건강보험의 그 행위가 등재되고 거기에 적절한 수가가 부여되고 그 인정 기준, 적응증, 횟수 이런 것들이 어떤 정비가 되면 그것이 임상 현장에서 병원에서 그 치료 행위가 이제 활성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활 전문 치료는 사실은 공교롭게도 제가 개원한 1999년에 처음으로 이항요법이라는 절이 있는데, 건강보험 책자에는 결국 물리치료나 이런 그 뒤에 작업치료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런 항목을 담은 어떤 행위 내용입니다. 거기에 1990년도 제가 개원한 해에 전문재활치료 항목이 생겼습니다. 저도 이제 우연히 이제 그 전에 재활의학을 하긴 했지만 마땅한 수가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치료 항목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재활치료라는 게 좀 반복적이고 너무 짧고 시간, 환자의 만족도를 갖다 올리기에는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개원한 해에 전문재활치료, 그 중에서도 기억에 제가 돌이켜보면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그 다음에 특수재활치료 이런 항목들이 추가로 생기면서 하나의 치료 유니트, 왜냐하면 치료사가 환자분을 모시고 치료를 진행하려면 적정한 시간 프레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10분 정도 해가지고 환자의 치료를 이끌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30분 단위의 어떤 이런 규정이 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마도 저도 재활 어떤 병원으로서의 길이 시작되지 않았나. 개원 첫 해 그것이 이제 저를 동기부여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결국 2년 후에 좀 더 확장해서 재활의학과 의원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현재 자리로 이전한 게 한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수가가 정비되어서 아마 처음에 이제 그 두 항목,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랑 특수재활 치료가 이제 신설되었고, 이후로도 작업치료 쪽으로 일상생활 동작 훈련, 언어치료, 연화치료 이런 것들이 계속 신설되면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가는 만들어지고 있었지만 환자는, 재활을 받아야 될 환자는 병명에 따라서 또는 같은 병명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임상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편마비가 아주 심한 분, 그런 분이 있고, 또 어떤 환자분은 마비는 별로 심하지 않은데 언어가 전혀 안 되거나, 또는 삼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만 삼켜도 막 사례가 들려서 그것 때문에 흡인성 폐렴이 다시 생겨가지고 다시 종합병원으로 또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 행위는 다양하게 나왔지만 사실은 그 개별화된 재활 처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던 바에 제가 2000년 초중반에 여러 가지 선진 의료들을 한번 공부하게 되었는데, 다른 나라를 이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재활학과 주치의가 좀 개별화된, 언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언어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마비가 심하면 운동치료라든지 작업치료 위주로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든지,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재활치료 시간을 많이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우리도 뭔가 좀 더 발전해야 되는 그런 어떤 미래상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재활학과 의사 활동을 하면서 저희 대한재활학회와 함께 노력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정부에 어떤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어쨌든 재활 환자는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그분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사회도 그분을
그냥 병원에만 계속 모시고 있고 이런 것들은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초반에 발병한 초반에 특히 회복기라고 불리는 아급성기, 대학에서 하는 거를 급성기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생명을 살리고 나서 그 뒤로 이제 가정과 사회로 보내기 위한 그런 치료 과정, 재활 치료를 주로 하곤 하는데요. 그런 회복기 과정에 좀 더 많은 지원, 관심, 예산, 치료 항목 이런 노력들이 가해질 수 있다면 이건 사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을 굉장히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저희 병원의 미션 중에 하나가 우리의 희망은 당신의 행복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걸로 이제 한 몇 년을 했는데 좀 더 뭔가 실천 강령 같은 게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한번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굴해낸 게 움직이세요, 살아납니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가 익숙한 가족과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발병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좀 더 우리 사회가 치료 자원을 많이 할애해서 배려해서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그런 수년간의 노력이 이제 성과를 이루어서 이제 몇 년 전에 재활의료기관 그러니까 재활치료를 잘하는 병원인 거죠, 결국은. 쉽게 말해서. 그런 병원들, 이제 몇몇 병원을 해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이제 제1기, 정식으로 출범하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이 지정되었고, 인증 과정을 마치고 있고, 앞으로도 2기, 3기 이렇게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재활의료 전달체계, 급성기 병원에서 살아난 분들을 어떻게 가정과 사회로 복귀시키는 그런 단계별 치료 플랜들이 이제 정부의 어떤 주도하에 그리고 각 전문 학회가 그것을 서포트하고 병원들이 그걸 실천하는 그런 단계적인 종합 계획이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회복기를 담당하는 재활병원인 재활의료기관이 그 역할을 시행하는 첫 1기 재활의료기관이 지정되었습니다. 저희 병원도 서울에선 5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2군데는 이제 공공병원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민간에서 하는 병원은 이제 남쪽에, 강남 쪽에 한 분 있고, 강서 쪽에 한 분 있고, 저희는 이제 강동 쪽에서는 유일하게 지금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이제 1년째 열심히 하면서 저희 모든 임직원들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좋아진 건 뭐냐 그러면, 이제 개별화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언어 치료가 약하신 분은 언어 치료를 하루에 옛날에는 보통 한 번밖에 하지 못했는데 2번, 3번, 4번 또 그분이 문제점을 주치의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첫 번째 생겼고요. 개별화된 치료가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치료 시간도 하루에 4시간까지 확장되었어요. 예전엔 보통 해도 한 3시간 정도나 그 미만이었는데요. 충분히 더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또 1대1 치료도 필요한 경우엔 더 예전에는 보통 하루 1대1로 이제 치료 선생님들랑 하는 부분이 한 4타임, 5타임 정도인데 지금은 보통 6타임, 환자에 따라 조금 더 그런 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또 치료의 어떤 증가가 있게 되겠고요. 또 하나는 비급여로 하던 거, 이제 부담을 많이 주고 있었던 어떤 언어 치료라든지 연화 치료 중에서 기능적 전기 치료, 이런 인지 치료,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익숙한 이 도수 치료, 이 부분도 해당 상병명에서는 이제 그 재활의료기관에서 이제 그런 회복기로 지정되는 대상 환자군이 있는데요. 뇌졸중에 관련된 부분들, 척수손상, 그다음에 고관절, 그다음에 비사용 증후군이라 해서 예전에는 없던 아주 새로이 저희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이 노력해서 만든 어떤 대상군인데요. 어떤 큰 수술을 하거나 중병을 앓고서 중환자실에 갔다 오면 환자분이 굉장히 기력이 없어지고 기능이 많이 저하됩니다. 딱 떨어져서 어디 편마비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이런 근력 검사라든지 어떤 기능 테스트를 해보면 혼자 걸을 수 없거나 이런 분들도 큰 수술, 외과적인 수술을 하고 난 그런 경우에 이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대상군의 확대, 비급여도 급여로 할 수 있는 이런 큰 혜택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장모님이 이제 간이식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사실 예전 같으면 그게 다
치료할 만한 항목이 없거나 다 비급여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큰 수술에서 기능이 많이 저하됐기 때문에 비사용 증후군 제1호 환자로 제가 모셔다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재활 치료해서 집으로 이제 돌려보낸 소중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새롭게 우리나라 의료에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된 이런 재활의료기관 제1기에 지정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소명을 받들어서 우리 질병 고통에서 회복되어야 될 여러 환자, 보호자 분들에게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하고 좀 더 궁금한 것들은 향후에 또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열어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활의료기관 응원해 주십시오. 화이팅! 감사합니다.